시정에서 이제 지금까지 뭐 인권도시라는 프레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공동체, 뭐 광주정신 이런 이야기 사실 TV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뭐 광고는 굉장히 많이 하고 정책에 반영이 되고 있긴 하지만 도대체 뭔지를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런 단어들, 담론이 만들어진 단어들의 어떤 기원을 보면 5.18과 맞닿아 있거든요. 도대체 5.18은 어떤 정신이 이 단어들을 만들어내게 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공동체라든지 뭐 여기 주목밥이라는 이름도 있던데 뭐 주목밥도 하나의 공동체 정신에서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단어들을 만들어냈고 결국은 광주시의 모든 정책들을 영향을 주는 어떤 단어들, 담론들을 형성하게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예요. 사실 공동체도 그렇고 인권도 그렇고 항상 놓치는 부분들이 존재를 했고 포함되지 못한 어떤 부분들, 배제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연결하면 좋을까 했을 때 저희는 이제 생명이라는 그런 개념에 좀 집중을 하게 됐어요. 그 생명이라는 단어에 집중하게 된 이유는 최근에 이제 물론 이제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5.18 당시에 그 시민군들이 무참히 죽임을 당했을 때 과연 그 시민들이 생명으로서 존엄성을 갖는 생명으로서 인정을 받았다면 그렇게 무참히 죽임을 당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순간만은 인간이 생명이 아니라 거의 자연과 동일시되고 물적인 존재로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학살이 자행될 수 있었고, 그런 문제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됐고, 그리고 최근에 있어서의 그런 사람의 존재들에 대해서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봤을 때도 결국은 이 과거에 우리가 광주에서 학살당했던 이런 생명들이 지금에서도 똑같이 어떤 물적 존재로서 취급받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을 때 이런 부분에서 연결고리가 좀 있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생명에 대해서 개념들을 이제 연결해서 공부하는 모임을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선택했던 책들이 저희가 약간 좀 이렇게 생소한 분야긴 한데 과학하고 생명하고 연결하는 부분들을 좀 연결했어요. 이 과학하고 생명하고 연결을 왜 했냐면 뜬금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연결을 했냐면 오늘날 도대체 이 생명이 왜 물질적 존재로서 이렇게 무가치하게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지, 무가치하게 취급되고 있는지를 봤을 때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과학이다라고 보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한 책으로서 이제 읽으면서 이 과학과 국가와 그 다음에 자본이 어떤 식으로 결탁을 해가지고 생명을 물화시키는지에 대한 책들을 쭉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한 내용으로서는 이제 49페이지부터 쭉 정리를 해놨었는데 이걸 좀 간단하게만 보면 그 51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생명을 포착하게 된 거에 대해서 아간벤의 내용을 약간 사용을 해가지고 아간벤이 벌거벗은 생명이라는 그런 개념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벌거벗은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이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자연 그대로의 정체성 혹은 동물적 정체성으로 격화되는 그런 현상을 가리켜서 벌거벗은 생명이라 했고, 이게 이제 과거의 광주 시민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최근에 이런 모습을 봤을 때 현대 자본주의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생명이 어떤 식으로 물화되는지를 봤을 때 52페이지 보면 우리가 대표적인 사례가 황우석 박사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황우석 박사가 인간의 난자를 이용해서 다 나이가 기억하시죠? 혹시 또 나이 과거 황우석 박사의 사례는 아실 텐데, 그 당시 미디어에서 황우석 박사의 여자의 난자를 채취해가지고 뭐 이렇게 체세포로 복제하고 이런 것들이 미리 어마어마하게 많이 방송되면서 이게 단순하게 생명을 이렇게 복제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도 알려줬지만 이 인간 난자라는 것 자체가 되게 물적인 존재로서 취급되는 것을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미디어가 이런 과학과 또 이 지원을 받은 데가 이제 국가잖아요. 국가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을 받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국가, 미디어, 또 자본 이런 식으로 결탁 관계가 형성되면서 이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물적 존재로서 이제 간주되게 되는, 우리나라에서 간주되게 되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의 생명력 자체, 현대인 생명 자체가
굉장히 상품화되고 잉여 가치를 창출하는 어떤 존재로서 만들어지게 됐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같이 공부하면서 관련한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해봤고, 근데 저희가 이제 제가 사회학과다 보니까 이 과학이라는 용어가 되게 난해하더라고요. 이런 개념들이. 그래서 조금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물적인 존재로서 간주가 되느냐를 이제 살펴봤으면, 그럼 우리가 지금의 생명은 어떤 식으로 정의가 돼야 될지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생명과 관련된 이야기들 책을 좀 읽었는데, 이게 이제 베르그손이라는 사람의 어떤 창조적 진화라는 책과 그다음에 뭐 관련한 논문들을 좀 읽었었는데, 이 내용들이 좀 되게 철학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전달하는 게 이게 잘못 전달이 되면 굉장히 지루해지는 상황들이 벌어져서 제가 간단하게만 이렇게 보고서에만 적고 이걸 되게 고민을 했어요. 어떤 식으로 이걸 전달을 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고민을 했었는데, 간단하게만 저희가 이제 54페이지에다가 이제 뭐 베르그손의 창조 진화의 창조 진화에서 나오는 생명 개념과 그 다음에 린 마굴리스라는 사람이 바라보는 생명에 대한 관점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쭉 이제 마무리하는 형태로 했었는데, 뭐 하나를 좀 살펴보자면 간단하게만, 이제 너무 지루하시니까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자면, 이 기존에 이제 계속 인간과 자연을 구분하면서 구분을 했기 때문에 아까 그 인간 자체가 굉장히 자연화되고 물질화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 자체를 좀 파괴하고 이런 개념 자체를 파괴하기 위해서 이제 새롭게 만들어낸 개념이 공생관계라는 개념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공생 개념에 대해서 이제 제안한 사람이 린 마굴리스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생명이라는 존재를 좀 더 창조적으로 바라본 것이 베르그손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좀 읽으면서 간단하게 공부를 좀 해봤었고, 이걸 바탕으로 뭔가 좀 다음에 논문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논문을 좀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여기다 다 적을 수는 없었어요. 여기다 다 적기에는 너무 난해해가지고, 그리고 그 시간적인 부족함이 있어서 그걸 다 정리하기에는 제가 너무 벅차서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간단히 정리하고 마무리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되게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광주에서 저희는 이제 광주시 정책에 대해서 5.18을 다루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지점이, 5.18의 가치들을 다룰 때 자꾸 뭔가 이 특정 누군가가 원하는 개념들, 그러니까 그 시대 유행하는 개념들로 5.18을 연결지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단어들을 만들어서 프레임화시키고 홍보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저는 좀 불편했었어요. 그러면 이 불편함을 어떤 식으로 좀 해소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개념들, 그리고 시민들, 광주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시민들이 어떤 가치를 좀 추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의견을 좀 물어보면서 이렇게 이 시정이나 이런 정책들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그런 생각이 좀 밑바탕에 있었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제안하는 개념이 생명이라는, 그리고 생명권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닐까라는 의도에서 이렇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되게 이게 짤막하게 정리를 해서 죄송한데,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막 진짜 이렇게 했으면 저도 PPT 진짜 저 잘하는데 예쁘게 좀 디자인도 하고 그랬을 텐데 너무 부족하게 전달해서 죄송한 마음뿐이고, 자세한 내용은 뒤에 발제문 자세하게 정리해놨으니 좀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